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좋아, 잘 가고 있어? 아니, 어제 제가 말했던 더샵 오포 센트리체 2차 모집 공고문이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는 전지적 구독자 시점이에요. 이제 그날 더샵 오포 센트리체랑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 요 두 가지가 같이 모집 공고가 떴거든요. 네. 두 개 중에서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84제곱미터 이하가 전부 다 가점제예요. 100% 가점제. 그러면 우리 이제 구독자 형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다 낮잖아. 알아, 나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추첨제가 있는 거기 말고 여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샵 오포 센트리체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추첨제가 25%인데 요거를 한번 노려보자고. 이게 알아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든 건데, 이 바늘구멍 들어가기 힘들면 그냥 다 찢어버리고 들어가 보자고. 일단 넣는 게 중요하니까. 넣는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넣어보자고요. 뭐 이제 다른 영상 가면은 뭐 이것저것 설명 많을 거예요. 뭐 입지 분석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VR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쪽 가서 보시고 저희는 중요한 것들만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자고요. 일단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 이쪽이죠. 태전지구라고 하는데 고산지구, 태전지구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이쪽이 태전이에요. 태전인데 이쪽이 태전지구고 이쪽이 고산지구. 가보니까 여기까지는 좀 이미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이쪽은 좀 신축들이 많았어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시골 느낌이 났었고, 근데 이쪽에 택지 개발을 한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고산지구인가 봐요. 뭐 1차로 여기 더샵 센트리체를 짓고 있었고 여 건너편에다가 좀 짓고 있어요. 여기 한 14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매가는 보시면 30평, 34평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6억 5천, 7억 요쯤에 형성이 돼 있어요. 7억 정도에 84가. 여기가 분양가가 한 4억 미만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많이 올랐죠. 저는 처음에 저희 팀장님이 이쪽 근처에 사시고 계시는데 피를 5천 주고 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먼데?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나 봐. 신축발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나 봐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3억이 올라버렸으니까. 보시면 요거 봐봐. 요거만 봐도 요때만 하더라도 4억 8천 2020년 그렇지. 요번 연도 2월인 줄 알았네. 작년만 하더라도 4억 8천 5억이었는데 지금 6억 5천 7억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급격하게 올랐다고. 무시할 게 못 돼요. 일단 시세는 좀 이렇고 전체적인 위치를 보자면 삼동역이 이쪽에 있고 경기 광주역이 이쪽에 있죠. 여기서 타면은 판교까지는 좀 금방 가요. 그리고 삼동역이 저기 위례신사선이 확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마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지. 이 삼동선이 쭉 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 신구대역이 하나 들어설 거고 이쪽으로 해서 남한산성 입구역 근처로 여기 들어서고 그리고 이게 더 가서 이쪽으로 여기 들어오고 위례신사선이랑 연장되는 이렇게 연장이 돼요. 이거 타고 가게 되면 신사역까지도 가게 되고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니까 삼동역까지도 좋아질 것 같은데 너무 멀어. 이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주변에 자족도시는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족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 미니 신도시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주변 사는 여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구독자 형들 중에서는 청약에 당첨되기 힘드니까 이런 가점제 같은 거 추첨제 같은 거에 좀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어보고 당첨이 된다면 개꿀이지. 이런 데 들어갔다가 실거주 요건 2년 채운 다음에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팔고서 그 돈 합쳐가지고 점점 더 서울 인접해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취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출근은 좀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아까 와이프랑 갔다 왔는데 여기 타고 오다가 태전으로 빠지는 데가 차가 퇴근길이라서 그런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물론 뭐 퇴근길은 다 막히겠지만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야지. 위치는 대충 요 정도로 해주고 아파트는 조감도 한번 살짝 봅시다. 조감도는 이렇대요. 이쁘네. 이쁘네. 이뻐. 그리고 단지 동호수 배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 25층? 몇 층이야? 25층. 25층까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까 가보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물론 길을 건너야 되긴 하지만 초품화? 조경 안내 이쁘게 하겠지. 신축이니까. 네, 이쁘대요.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그 영상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엄청나게 크게 1400세대인가 여기가? 여 뒤로는 아직 좀 많이 미흡한 이런 느낌이긴 해요. 여기 앞이 중심부고 1475세대 25층
용적률 230% 정도 되고 건폐율 16% 정도 되네요. 주차 대수도 뭐 좀 넉넉하게 하는 것 같고, 평면 정보를 볼게요. 되게 좀 평면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59A 제곱미터 이렇게 4베이로 좀 구성을 해놨고요. 59B는 뭐야 이거? 3베이네? 뭐 이렇게 해놨어? 투룸이야? 투룸 59인데 투룸으로 해놨네? 그리고 59C 뭐 이렇게 좀 해놨고 3베이고요. 76A 4베이로 뽑았고, 76B도 조금 이렇게 뽑았고, 84A가 4베이로 뽑았고, 84B 4베이, 84C 4베이, 84D 네 이렇게 했네요. 59B? 특이하네요. 이게 오히려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거지. 48세대? 세대수가 많지가 않구나. 세대수는 정리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분양 일정을 보면은 1순위 이제 모집자 공고가 2월 8일에 어제 올라왔고요. 18일날 특별 공급을 하고, 그리고 19일에 1순위 해당 지역. 해당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여기 해당 지역에 청약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이 경기도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2순위는 이때 넣으면 되고, 아마 2순위 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2일이 당첨자 발표를 하네요. 전매 제한이 있는데, 전매 제한은 등기를 친 다음부터 전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입주가 예정인데, 그때 입주를 하고 이제 등기를 칠 거 아니에요. 등기 친 다음에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 치고 바로 팔면 조금 손해일 수도 있지. 왜냐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되니까 아마 그때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59A가 184세대, 59B가 48세대, 59C가 192세대, 76A가 145세대, 76B가 180세대, 84A가 207세대, 84B가 164세대, 84C가 134세대, 84D가 221세대, 총 1475세대고,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718세대, 일반 공급이 757세대인데, 이 중에 25%인 약 189세대가 추첨제로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를 보자면 59A가 중층 기준으로 해서 3억 6,565만원 정도가 되네요. 계약금 10%를 계약할 경우에 3,600만원, 10%를 납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이제 중도금 60% 대출이 나오는데, 아니 중도금이 60%인데 그 중에서 50%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는 자기가 자신의 돈으로 잔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50%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0% 돈이 없어요 이러면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미납 연체금이라고 있는데, 미납 연체금을 나중에 이자를 내면 되는 거지.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10%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먼저 될지 나중에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도금 10% 납입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일부러 연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연체 이자를 나중에 입주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니까. 아주 개꿀이죠. 76A 기준으로 보자면 분양가가 약 한 4억 5천 정도 하네요. 그럼 10%인 4,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계약할 당시에. 84 기준으로 보자면 약 한 4억 8천, 4억 9천 정도 하네요. 요것도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10%인 4억 9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일단 넣고 봐.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다자녀 가구는 없을 것 같고, 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을 텐데, 소득 기준 75%를 우선 공급을 해요. 여기 세대수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일반 공급 25%의 세대수는 요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추첨제,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들, 전지적 우리 구독자 시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청약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청약 6개월 이상 납부만 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서울과 부산일 경우엔 300만 원 이상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밖에 광역시라면 거주지 기준이에요. 250만 원 이상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 원 이상만 예치가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일 경우에 우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75%인데, 이 기준은 100% 이하의 기준은 월 550만 원 이하면 되고요. 120%의 기준은 3인 이하 기준으로 해서 월 66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75% 말고 일반 공급 25%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표로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모집하는 인원보다 청약 인원수가 더 많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뽑냐면 1순위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뽑아요. 자녀 수가 많다는 거는 뭐 한 명일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추첨을 하겠지만 2명일 경우에는 당연히 한 명보다 유리하겠죠. 그리고 같은 2명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에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결혼은 하셔야 돼요. 애가 있든 없든 결혼은 하셔야 돼요. 솔로는 절대 안 돼. 불쌍하지만 솔로는 안 돼. 그리고 그 결혼한 두 분이 과거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면 안 돼요. 단 20제곱미터 이하 한 주택을 갖고 있었으면은 아니면 현재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되고 서울이라면 서울이나 부산이라면 300만 원 이상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지방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도 이제 추첨으로 이루어져요. 그 생애 최초일 경우에. 근데 그 추첨 안에서도 경기도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700 몇 가구 중에 가점제를 중심으로 75%를 우선적으로 뽑는데, 그리고 남은 25%의 가구 수에 대해서 가점제로 뽑게 돼요. 이 경우엔 가점제에서 떨어진 인원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 근데 25%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는 게 경기도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추첨제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추첨제 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추첨제 일단 넣어보자고. 그 중에서 추첨제에 운 좋으면 당첨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이하에 책정이 됐고 5억 정도라고 봅시다. 그리고 주변 시세가 7억 정도, 7억 5천 요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안전마진은 2억에서 2억 5천 안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59제곱미터일 경우에는 현재 주변의 시세가 5억 2천만 원 정도,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당첨이 되면 뭐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안전마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을 잘 하셔가지고 59제곱미터에 넣을지 84에 넣을지를 잘 결정을 하신 다음에 넣어보시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납입하고 나머지 돈이 없다 그러면 미납 연체 이자까지 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돈이 구해지면 넣으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신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실거주를 해요. 출퇴근 힘들겠지. 근데 그 2억 벌기가 앉아서 2억 벌기가 쉽냐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출퇴근 힘들더라도. 그렇게 출퇴근을 하다가 2년 실거주를 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운 다음에 그걸 팔고서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인서울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당첨됐다 하면 돈 버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제곱미터에 넣을지는 정말 눈치 싸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9B 제곱미터가 룸이 2개밖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경쟁률이 덜할 것 같은데 세대수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눈치 싸움 잘 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오포 더샵 가는 길인데 이게 퇴근길에 맞춰서 나와서 그런가 차가 무지하게 막히네. 찍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분명히 어두울 것 같은데? 완전 어두울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너무 어두워요. 너무 막히더라고.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고속도로 비슷한 거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오다가 오른쪽으로 태전지구로 빠져야 되는 길목이 있는데 그쪽 길목에서 병목 현상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났어요. 정체가 꽤 돼서 들어오는데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당연히 퇴근 시간에는 막힐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기 보이는 건너편이 오포 센트럴폴의 1차 요쪽 지역이고 꽤 대단지예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구역이 오포 센트리체 요번에 분양 예정인 곳이에요. 홍보관은 폐관을 했고 이쪽인데 꽤 사업지가 넓어요. 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지가 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너편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초품화처럼 될 것 같고 이쪽에 아직 좀 임시 방편 도로를 마련을 했는데 아마 아파트 센트리체가 들어서고 주변에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좀 도로 정비가 되면서 살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 저기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태전지구가 확장되는 느낌에 있는 그런 아파트고 신축 아파트가 되면은 대단지구 하다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힐스테이트랑 가격 형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높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5억 미만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청약해서 당첨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무주택자들 중에서 1억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